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와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태원 참사 엿새째인데 일단 112 신고 묵살 그리고 대참사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정말 애도를 표하고요. 네. 이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온 국민이 슬퍼하는 네. 일이고 또 저희가 이제 세월호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련에서는 뭐 정말 드릴 말씀이 없죠. 네. 지금 뭐 전 국민 트라우마, 온 국민이 슬퍼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에서 뭐 한덕수 총리 포함해서 처음에 이번 참사에 대해서 뭐 피해자, 희생자라고 하지 말고 사망자라고 해라. 그리고 참사라고 하지 말고 사고, 뭐 인서던트라고 해라. 그리고 또 뭐 리본 같은 경우도 뭐 근조 글자 없는 리본을 해라. 이게 뭐 국민 애도를 한다면서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는 이제 그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여기 이제 근조 리본을 네. 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사건을 이 이태원 이 참사에 관련해서 지금 수사 중이고 네. 또 감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마련에서 좀 신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좀 중립적인 표현을 쓰고 네. 일단 이것이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112, 네. 119에 이제 신고가 뭐 11번 들어왔다고 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먼저 언론에 발표를 해버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속일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네. 여하튼 지금 사건이다, 참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굉장히 큰 국가 재난인 것은 맞습니다. 이게 뭐 사건이다 참사다 단정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들이 사망한 사람들이 무슨 자기 잘못이 있어서 죽은 거는 아니잖아요. 거기 간 당연하죠. 죄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간 그 것도 시간에. 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네. 피해자, 희생자 아닌가요? 어쨌든. 네네. 일단 이제 그렇게 네. 저희는 보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수사와 네. 감찰이 진행 중이니까 좀 네. 중립적인 표현을 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것도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다 뭐 까고 가겠다라고 이제 뭐 그런 취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꾸로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야당 행안 위원들이 자료 좀 내놔봐라 하니까 저게 야당에서 터지면은 진짜 난리 나겠다 싶으니까는 그래서 뭐 선제적으로 먼저 공개하기 전에 뭐 행안부 장관부터 경찰청장, 소방청장 그 전까지는 뭐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당일날 그 공개 전에 또 사과를 공교롭게 다들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께서 먼저 다 공개해버려라. 그래서 투명하게 조사해라라는 네.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이제 대통령께서 시간대별로 분초별로 네. 당신이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네. 언제 보고 받았는지를 다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여당 입장에서는 세월호 트라우마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저희의 교훈 때문에 이번에는 대통령이 먼저 네. 당신의 행보부터 다 밝히고 있어요. 그런 점을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대별로 세세하게 공개를 다 하고 계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저는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보고를 받은 시간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23시 01분, 이상민 장관, 오세훈 시장이 23시 20분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그 다음 날 00시 14분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이게 좀 체계나 시스템이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보고를 받고 담당 경찰청장은 뭐 거의 사고 2시간이 지나서 보고를 받고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사실 그 점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의외이고 이것을 다 밝혔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 의지가 확실하다. 저는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경찰 수뇌부가 그날 정신이 어디 다른 데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경찰이 그 광화문 시위에 굉장히 집중하지 않았을까. 사실 상당히 많은 그 경찰이 투입이 됐죠. 그리고 너무 지치고
그래서 다 퇴근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얘기인데 네. 이게 뭐 사고나 충돌은 죄송합니다. 당연히 막아야 되지만 그 대통령실 용산 부근에 있었던 시위는 저녁 9시쯤 이제 종료가 됐다고 됐죠. 합니다. 그리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112 신고가 이제 저녁 6시 한 반경부터 쭉 갔는데 뭐 이렇게 9시 전에는 나갔는데 간간히 9시 넘어서는 사고가 임박했는데 오히려 한 번도 안 나갔단 말입니다. 그럼 네네. 이거는 그 대통령실 부근의 집회가 종료가 되니까 야 상황 이제 우리 종료됐다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느슨하게 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제 전에 정권을 비난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017년도에 의경을 다 없애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또 이전처럼 뭐 경찰은 뭐 무조건 24시간 근무해라 뭐 이렇게 주임 명령 체제로 할 수 있는 체제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9시까지 굉장히 지쳐서 퇴근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전 경찰 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분들한테 또 용산에 가라. 이 시스템이 이제는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네. 잘못한 경찰은 그 신상 피벌이 분명할 것으로 좀 네. 봅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큰 지금 사건을- 뭐 네. 경찰이 뭐 당연히 거기 뭐 몇천 명씩 뭐 시위 뭐 이렇게 대비에 들어간 기동대를 다 투입할 건 아니어도 한 100명만 어떻게 뺐어도 그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다 그것도 참 그 시위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네네.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축제 분위기인데 거기를 이제 경찰이 가서 미리부터 막 뭐 통제를 하고 이랬으면 그 반대 그 통제를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랬으면 그러고 근데 이제 아무런 사고도 안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과잉 통제였었다. 이러한 또 반대 얘기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반발이 있었을 네, 거다.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일종의 축제였거든요. 네. 그 외신들이 지금 상당히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뭐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네, 된다. 맞습니다. 뭐 정부는 어디에 있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그 이번 참사를 세월호 참사와 비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험대에 올랐다 뭐 이렇게까지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시험대에 오른 게 맞는 건가요? 어떤가요? 저는 이제 그 언론마다 이제 보도 네. 태도는 좀 다르지만 그 점은 좀 과도한 그 리포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글쎄요. 세월호 참사 때는 일단 네.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었지만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늦었죠. 네.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는 이번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신속히 네. 그 대응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이게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와 또 이렇게 네. 그냥 어떤 좁은 골목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말씀을 하신 게 다르지 세월호랑 이번 네, 이태원 그래서 저는 참사는 그거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무슨 그러니까 사고 참사의 뭐 양태나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뭐 워싱턴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스트가 것은 지적을 한 게 이런 건데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의 실패, 비극, 예방이 가능했던 상상 초월의 대사건 이렇게 뭐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구할 수 있었던 거, 막을 수 있었던 거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죽음을 그 세월호 참사와 비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저희는 이제 네. 아무리 반성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들 여론을 좀 보면 굉장히 큰 세월호 때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정말 침착하게 애도를 해주고 있고 네. 굉장히 자제해주고 있고 국민들 스스로가 유언별을 네. 만들거나 그것을 퍼나르는 일을 정말 상당히 자제해 주시고 이 애도 기간에 동참해 주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과 비교해서는 저는 일단 저희 그 시민의식이 굉장히 성숙됐다. 피해자, 희생자, 유족들도 굉장히 그 차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네. 이런 점들은
세월호 때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서 송구하다 뭐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사과의 말씀 같은 거를 할 필요는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미 네. 그 3일 계속해서 지금 분향소를 방문하고 계시고 네. 또 부천에 장례식장도 가시고 이미 모든 행동에서 말보다 행동으로 그분의 네. 진정성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련에서 잠시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뭐 15초, 20초 이렇게 사과 말씀. 지금 현재 그분의 태도, 행위를 보시면 그분의 이제 다니시는 그 모든 그 일정들을 보시면 이미 충분히 사죄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로 이제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긴 했는데 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뭐 첼리스트, 뭐 저 술자리, 뭐 한동훈 장관, 뭐 대통령 얘기했는데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말씀하시면서 뭐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거는 지금 이제 오버로 정리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그렇죠. 거예요? 뭐 본인도 네. 지금 이제 첼리스트에 대해서 수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뭐 그 김의겸 의원 본인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특정 발언을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겠다 하니까 본인도 인정을 한 거예요. 네. 인정을 했지만 사실 그 남자친구와 사적인 대화, 동의받지 않는 대화가 또 제보를 한다는 것조차도 동의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국감에서 틀어진다면 그 여성이 받은 충격은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분은 또 누가 지켜주나요? 그분은 예. 결혼할 수 있을까요? 또 그분은 앞으로 첼리스트라는데 뮤지션으로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의 인격이 이렇게 파탄이 돼갖고 그것도 거짓인데. 그러면 그것으로 거꾸로 도대체 뭘 말씀드리면 얻겠다는 건지 그게 모르겠어요. 뭐 사실이 아니라면은 뭐 난 그런 데 간 적 없고 그런 술자리도 없었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공개가 된 거는 상당히 뭐 부적절 본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엄청 받겠지만 그 향후에도 더 영향을 미칠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해당 여성이 뭐 몇 년 전에 뭐 연주했었던 장면이라든가 뭐 그 여성의 발언 내용이라든가 사진 네. 등등이 전부 다 공개가 돼 버렸어요. 그럼 2차 가해가 있었죠. 네네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다 들어가 보면요 다 퍼날라 갖고 저는 이제 그것도 다 좀 네. 지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의 얼굴이 다 공개가 됐는데 저 여성이 바로 그 첼리스트야. 그것을 견디기 쉽지 않을걸요. 그 좋은 글씨 낙인이 이미 그럼요, 좋은 찍혔다는. 것이죠. 네네. 김기현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뭐 이번 참사 관련해서 온갖 비리 의혹으로 죽상이던 이재명 대표가 요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 이태원 참사와 또 그 지금 이재명 네. 대표와 관련돼서 한 9가지, 10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완전히 별개다. 그리고 네. 이미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모든 증언들이 모아지고 있고 관련된 김용 이런 분들이 지금 네. 구속되고 영장이 발부되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별개로 따로 각각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 이른바 사정정국이라고 야당에서 비판을 했는데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이게 조금 뭐 상황이 바뀌지 않겠냐라는 뭐 예상도 있는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네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죄를 졌으면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 공정한 사회 아니겠어요? 죄를 졌다고 단정을 하시는 그래서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 신분이고 네. 범죄 혐의자 신분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수사를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 당당하시다면 빨리 수사에 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애도 기간 수습이 좀 어느 정도 끝나면은 그럼 검찰 소환 같은 것도 바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 바로 이제 측근들이 뭐 네. 구속되고 뭐 출국 음. 정지되고 또 그 영장이 발부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혐의를 입증할 네.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이런 반증이니까 그런 말은 해서 길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데 눈가가 좀 촉촉하게 많이 젖기도 하셨는데 저도 딸을 키우니까 딸 키우는 부모 마음이 다 똑같죠. 알겠습니다. 키우는 부모 마음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